학력과 통계고 원순열이라는 걸 배웠는데 순열 배웠었죠. 네. 우리가 했던 순열은 직순열이거든. 일자로 줄을 세우는 거잖아. 근데 원순열은 어떤 개념이냐면 중국집 가면 이렇게 원형 테이블 본 적 있습니까? 아 네. 돌아가잖아요. 근데 자리가 몇 개 있다고 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 공간은 그 약간 좀 판타지처럼 벽이 없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새하얀 방, 그 끝없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곳에 여기 네가 처음 왔는데 네가 처음 왔어. 그 5명이 앉을 건데 네가 처음 온 거야. 약속 장소에. 그 네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5개인 것 같지. 근데 봐봐. 내가 아까 왜 앞에 끝이 없고 새하얗고 그런 방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이런 보통의 공간에서는 어디에 앉는지 구분이 되죠. 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새하얗고 끝없는 방이라면, 끝없는 그런 공간이라면 네가 어디에 앉는지 구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알고. 네, 한 가지입니다. 와. 첫 번째 온 사람은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제 어딘가 앉아. 앉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몇 가지가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몇 자리 있지? 네 자리 남은 거죠. 네. 네 가지가 됐지. 네. 어딘가 또 앉아. 맞지? 이제 네가 여기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앉는 데가 어딘지 구별이 돼. 그래서 네 가지가 되는 거거든. 네. 맞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첫 번째 사람. 와 지표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순서대로 하면 4팩이잖아, 맞지? 그래서 공식이 n-1팩이야. 첫 번째 사람이 점을 찍는 역할을 하는 거지. 원순열은 회전해서 일치하는 걸 똑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3명이 앉는다. 1, 2, 3이나 1번, 2번, 3번 아니면 뭐 1, 2, 3이나 얘는 똑같은 걸로 보는 거지. 회전하면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회전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는 중복이니까 그 하나로 보는 개념이에요. 다른 걸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고.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게 자 AB를 포함한 AB 포함 2학년 2학년 4명 3학년 4명 원탁에 앉는데 8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 1번 8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뭐 이건 이제 쌤이 말했지만 첫 번째 온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한다? 지표. 첫 번째 온 사람은 1이야. 그럼 나머지 몇 명 남았어? 1번. 그럼 그건 7팩이 되겠지. 그 말이에요. 이제 계산하자면 이제 5040이 나오겠죠. 뭐 생략할게요. 많이 했던 거니까 5팩은 120, 6팩은 720. 거기다 이제 뭐 또 7만 곱하면 이제 5040이 나오는 거니까. 자 어쨌든 자 이번에는 어때? 2학년끼리 이웃한테. 그거 많이 풀어봤다 그죠? 2학년이 총 몇 명? 4명. 그럼 4명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 맞지? 4명이 한 덩어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몇 명이 되는 거지? 5명이지. 그럼 5명이 또 이게 둘러앉는다고 생각하면 몇 팩? 5팩. 근데 원래 5팩인데 이제 원순열이니까 4팩. 4팩으로 보는 거야, 맞지? 첫 번째 선구자는 또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4팩이 되고 나는데 얘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건 또 4팩. 되는 거지. 그 역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 4팩 곱하기 4팩도 지금 계산만 하면 되는 거라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2학년끼리 이웃하지 않을 거라네. 이웃하지 않을 때 얘네들 이제 떨어질 거래다. 네. 이웃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더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앉히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앉혔죠. 네. 그 스킬을 쓰는 건데 그러면은 자 3학년 4명을 먼저 앉히자. 네. 3학년 4명을 먼저 이렇게 둘러 앉히는 게 몇 가지가 될까? 3학년을 먼저 이렇게 4자리에 앉힌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배열된 좌석에 얼마일 필요가 없어. 3팩. 3팩이지. 3팩이잖아. 그럼 3학년 다 앉았지. 네. 그럼 이제 2학년들 어디 앉혀야 돼? 요런 데 앉혀야 되죠. 요 4자리 앉히기 또 몇 팩이 될까요? 4팩. 4팩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3학년이 앉을 때 자리 4개가 이미 정해진 거네요. 그죠. 3학년 먼저 앉혀버리는 거지. 3학년 먼저 앉히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2학년 앉혀버리면 얘네들 붙을 일이 없으니까 바리케이트를 이용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번에 이게 4번이 조금 골때리는데 A, B가 마주보고 앉을 거야. 여기에 2학년에 한 명은 A였고 한 명은 B였던 거거든, 맞지? 얘는 굳이 마주보고 앉을 거래. 꼴보기 싫어. 자, 굳이 A 뭐 이게 A, B는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앉으면 B는 무조건 마주보고 앉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어떻게 보면 한 세트로 볼 수가 있어, 맞지? 그럼 A, B는 어떻게 보면 한 세트야. 그럼 크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죠? 그럼 7명이 둘러 앉힌다고 생각하면 실패. 근데 네. 이거는 6팩이 되겠지. 네. 6팩이 되는데 6팩이 되는데 근데 약간 우리가 엄청 많이 했던 거 막 이제 1학년 때 잠깐 경우를 했지만 왠지 얘네들 자리 바꿔야 될 것 같지 않대? 아, 네. 곱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이게 딜레마인데 안 돼. 직순열은 이렇게 일렬로 나열할 때는 이렇게 A, B가 막 붙어서 하면은 둘이 자리 바꾸기로 했잖아. 네. 아까도 그렇게 했지만 쟤들끼리 자리 바꾸고 근데 이게 봐봐 예를 들면은 자 이게 A, B가 있어. 그럼 이제 조금만 하기 위해서 여기 CD라고 할까? CD라고 할게. 이거랑 그럼 둘이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 A, B가 있어. 근데 우리 이거 앉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DC랑 바꾸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네. 있거든. 그럼 여기서 자 지금 B의 왼쪽이 C죠. B의 오른쪽이 D입니다, 맞죠? 이거랑 이거랑 어떨까요? 같아요. 그럼 내가 이거 이렇게 두 개 바꾸면요. 안 되죠.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네. 중복이 되거든. 원순열에서는 이런 중복이 일어나.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한번 바꿨거든. 그래서 이걸 실수할 수가 있어. 아 이거 내가 바꾸면 중복이 일어나겠구나. 바꾸면 안 되겠구나. 를 이제 좀 특별한 캐치를 해야 돼. 이건 이걸로서 끝나는 배우지. 원순이 되게 특별하네요. 좀 특별히 이제 회전에서 일치하는 걸 이제 똑같은 거는 똑같은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복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원순열이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고 중복순열 살짝 설명해주면 별거 12쪽인데 사실은 중복순열이란 단어를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혹시 기억나나요? 무슨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경우의 수 처음 할 때 막 경우의 수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걸 다 세다 보니까 네. 맞지? 뭐 주사위를 던졌는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개. 그 기본적으로 다 세는 거잖아, 맞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해. 근데 막 더하다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더하는 방법이 뭐 내가 햄버거 시키는데 뭐 햄버거가 3가지 있고 뭐 음료수도 3가지 있고 사이드도 3가지가 있다. 아. 그럼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건 이제 곱하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그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었지. 아, 네. 근데 이거 사실 순열이라는 건 곱의 법칙이거든. 우리 순열 어떻게 했더라? 5p 3이었지. 5 곱하기 4 곱하기 4. 그게 사실 이 원리잖아요. 내가 3명 줄 셀 건데 5명이 3명 줄 첫 번째 자리 몇 명 올 수 있어? 5명. 그 다음 자리는 4명. 그 다음 자리는 3명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일어나는 거잖아, 맞지? 네. 근데 중복 순열은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거든. 뭐 비용은 이렇게 써 파이 대문자 로 쓰는데 그럼 중복을 허용하면 이제 일단 제일 앞에 몇 명? 5. 그 다음에 몇 명? 5. 그렇지 중복을 허용해 버리니까. 그럼 마치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5에서 이게 미치되고 이게 약간 지수가 되는 느낌이야. 근데 사실 이거 몰라도 되니까 그냥 곱의 법칙을 하면 돼. 어차피 순열 자체가 곱의 법칙이거든. 그래서 약간 이제 해보면 13쪽 같은 거 해보면은 좀 단어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좀 이제 4번 이제 예제 4번 13쪽에 보시면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3개의 학급에 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E 학생이 있다고 해볼까? 네. 그리고 반엔 뭐 1반, 2반, 3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 그럼 이제 어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나을까를 빨리 캐치해야 돼. 학생 입장. 학생 입장? 학생 입장이면은 이게 얘는 학생이잖아. 얘가 갈 수 있는 반이 몇 가지? 3. 얘가 갈 수 있는 반도? 3. 얘가 갈 수 있는 반도? 얘가 갈 수 있는 반도? 3. 계산 어떻게 할까? 3 기재.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개념이 딱히 필요는 없어. 곱의 법칙 충분한 거야. 그냥 파이라는 그게 중복 순열을 뜻하는구나만 알면 돼. 그렇죠. 이렇고 만약에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거든. 얘네 반 입장으로 생각하면 좀 되게 복잡해져. 1반에 아무도 안 올 수도 있고 1명 올 수도 있고 2명 올 수도 있고 3명 올 수도 있고 4명 엄청 복잡해지잖아. 이게 아니구나 싶을 때는 바꿔서 생각을 해. 바꿔서 생각해야 되고
이게 좀 4분의 2번은 좀 단어가 약간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3명의 선거인이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에서 이거 9번 문제 같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선거 뽑는 사람이 자 이번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1번 후보가 누구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계시는데요. 2번 후보가 누구셨죠? 정치를 아예 몰라. 아무튼 김문수 후보님이셨어요. 후보죠. 네. 선거에서 선거인이 뭘까요? 선거인이 선거 투표를 하는 사람. 투표자입니다. 네. 왜 굳이 이런 단어를 쓰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얘기하려고. 자, 3명의 선거인이 있어요. 그게 이게 민수가 있고 나도 있고 쌤이 있고 저기 이제 소연이도 있는데 기명으로 투표한단 말이야 뭘까? 그냥 중복이 가능한 그런. 기명 한자가. 이름을 기입해서. 근데 그러니까 내가 큰일 났다. 내가 누구를 이제 이제 체크하고 내 이름을 써서 말도 안 되는 투표죠. 제주리가 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투표는 무기명 투표. 네. 이게 기명 투표 그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찍은지 이거는 아는 거야. 네. 그럼 이게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까? 당연히 뽑는 사람. 보면 그러니까 이 투표자들 입장에서 투표. 자 민수가 몇 명을 뽑을 수 있죠? 2명. 나도 2명 뽑을 수 있고 소연이도 2명의 선택지가 있으면 꼭 파괴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